그저께 627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화면상으로는 가계 부채가 급증해서 나온 대책이다. 아마 여러 전문가분들의 글이나 영상을 통해서 분석글, 향후 대응 방안 이런 것들 다 보셨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일일이 세부적으로 나온 정책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예측되는 내용들, 거기에 따른 이제 대응 시나리오, 아마 고수분들,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내용이지만 초보자 분들을 위한 내용, 또 실거주, 또 전세를 특히나 사시는 분들께 오늘 제가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예정이라서 쉬운 내용이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 수도권에 집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출주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액수로 규정을 해버렸죠. 대출 최대 한도가 6억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0억 전후 아파트들, 특히나 예를 들어서 계산상이지만 12억대 아파트가 있고 여기에서 내 자기 자본금 6억, 6억은 대출, 이렇게 계산상 수치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의 고가의 아파트들은 너무 최근에 단기간으로 급등을 했기에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저 가격대, 그러니까 10억에서 12억, 3억 요 아파트들 수요가 몰릴 확률이 높다. 그렇다 해서 지방으로, 이제는 서울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지방으로 가야 되겠다, 광역시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 유동성이 말이죠. 과연 내려올까? 정말 저는 아직까지 물음표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지방의 다주택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조금 완화를 해준다거나 정상화가 된다거나 양도세적으로 혜택이 있을지는 나중에 모르겠지만, 그런 혜택이, 그런 규제 좀 철폐가 좀 되지 않는 이상의 이런 지방 광역시로 유동성이 물려올까는 아직까지는 물음표입니다. 두 번째는요, 서울, 강남, 이제 여기 계속적으로 오르다가 슬슬 주변부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또는 경기도 핵심 지역에 이제 입주 물량이 없는 지역에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그쪽 단지로 위주로. 다만 인천의 대부분 지역 또는 서울의 중심가가 아닌 외곽 지역, 그리고 경기도 대부분, 이번에 같이 대출 쪽에 규제가 지정된 거, 수도권 지역 이렇게 돼 있으니까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다. 더군다나 이제 저 같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뉴스나 언론이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무슨 폭등이다, 뭐 엄청나게 오른다, 매물이 없다, 앉은 자리에서 수천, 수억이 오른다.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온기가 지방까지 퍼지기는커녕 지금 잠잠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을 이렇게 제외를 했나?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정책 대출 있죠. 신생아, 디딤돌, 축소 이런 거. 이것은 전 지역, 대한민국 전 지역에 해당되는 내용이던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집이 필요해서 사시려는 분들께 이 수요층이 좀 억울하고 타격이 있겠다. 자금 수정 계획이 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측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오늘 이제 핵심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어제자에 6월 27일 기준입니다. 마지막 주, 6월 마지막 주 KB 주간 시세가 나오죠. 매매 상승 하락, 전세 상승 하락. 거의 매매를 그래프를 보시면 불장이죠. 거의 다. 그리고 서울입니다. 빨갛고 엄청나게 오르는, 0.1% 주간에 0.2% 오르면 정말 불장이라 그러는데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그렇지만 전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물론 상승이 있게 하려나 하지만 2분의 1,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0.3, 4 이 정도가 최고죠. 지방도 이제 일부 보입니다. 전세 상승률은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전세죠. 전세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전세는 보통 우리가 언제 오르냐? 지난 3년 전부터 시작해서 반대의 경우겠죠. 2019, 20년도를 지나서 그때부터 합니다. 그때 전세가 폭등하고 또 폭락장을 겪었죠. 그때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2020년도 코로나가 이제 되면서 돈이 시중에 풀리고 전 세계적인 제로금리에 불붙는, 이런 활활 타오르는 이런 불에 기름을 붓는 상황이 바로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이 특히나 실종돼 버렸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기간이 1+1으로 계약갱신권이 청구되다 보니까 전세 기간이 2년보다 4년 한목에 올려야 되겠다, 한 번에 많이 올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전세 매물 없어지고 전세 가격은 폭등하고, 그러다가 가다가 경기가 침체되고 미국발에 또 특히 금리 폭등, 이제 대한민국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오르는 상황에서 전세에 있던 분들이 월세로 이동하면서 역전세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전세 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더 저렴하고 나으니까 말이죠. 특히 입주가 많았던 대구를 포함해서 여러 도시들이 있죠. 세종시 특히 전세가 급락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3년, 4년간을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난번 영상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세는 이제 거의 바닥이라고 판단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 또한 특히 이 미분양이 많은 대구도 전세 물량을 보시면 급감하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물량이 빠졌다. 가격이 저렴하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신규 입주해 있는 아파트들 보면 특히나 대표적인 이제 범어동에 범어W라는 아파트가 최초 입주할 때는 전세 가격이 9평 기준으로 3억대, 4억대도 있었는데 지금은 5억대, 6억대 실거래가 호가가 계속적으로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동구나 달서구 쪽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이런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신축부터 전세가 바닥이었다가 슬슬 올라가고 있고, 주변에 준신축, 이제 구축도 전세 가격은 바닥이고 물량도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에 이제 입주가 더 감소하고, 지지난 정부부터 다주택자, 즉 민간의 임대를 공급하고 있는 이런 공급자들을 말살하는 정책도 더한 합쳐진 거죠. 주택 임대 공급자도 줄어가고 있고, 공급자도 줄어드는데 입주 물량도 감소하고 있고, 기존에 말씀드린 전세 물량도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근데 또 금리는 앞으로 하향으로 내려가는 추세고, 지방의 월세는 아직 저렴하죠. 서울이나 수도권의 월세는 지수를 봐도 또 실거래가를 봐도 꾸준하게 월세는 올라가고 있다. 근데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말씀드렸죠. 전세가 앞으로 저는 거의 대다수 대한민국 지역에 오를 거란 생각이고 또 예측될 수밖에 없다. 또 추가적으로 인허가 착공 물량도 뭐 지방도 마찬가지고 많은 것도 아니죠. 특히 비아파트, 특히나 다가구, 다세대 빌라 시장을 없애버렸죠. 전세 사기다, 깡통 전세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대체제도 이제 별로 없고, 전세 사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6개월 안쪽으로 계약기간이 남았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사시는 아파트가 전세 시세가 지금은 현재 어떻게 되는지, 물량이 뭐 줄어가고 있나, 많아지고 있나, 가격대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물론 대구의 비중심가나 외곽 지역에 전세가 많이 저렴하고 물량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의 심리상 계속적으로 안쪽으로 더 들어오고 싶고, 새 아파트에 살고 싶고, 더 좋은 교육이나 학군의 환경에 살고 싶고, 조금 더 아이들 키우기 더 좋은 쪽으로 있는 곳 또는 교통이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 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죠. 오른 데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오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가 전세 사시는 분들도 준비를 해야 된다. 계약갱 신권을 쓰시는 비율도 계속적으로 이제 점점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전세가 오르니까 계약갱 신권 총권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대비는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다음 계약에 내가 전세 재계약을 할지, 아니면 이제는 일정한 대출을 내가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할지, 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인 거죠. 아직 정말 전세 상승은 시작하지도 않았다. 지방도 곧 그 흐름이 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매매가는 당연히 전세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밀려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대구 이렇게 미분양이 많아도 위치 좋은 신축, 대장 또는 준신축 아파트부터 전세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냥 실거래가 데이터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이급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준신축 점점 올라가고 있고, 대장 아파트 형님들이 올라가면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왜 이렇게 전세 물량이 빠지고 전세가 계속적으로 조금씩 오르냐? 가격이 너무 싸다는 얘기인 거죠. 집값도 계속적으로 내려가지만 그 전에 대구는 역전세 때문에 너무 많이 빠지고 물량에 때문에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는 전세로 들어가면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면서 호가는 올라가고 전세 물량은 점점 빠지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집값도 또한 이제 계속적으로 하락하다가 드디어 이제 멈춤, 거의 다 이제 멈춘 거죠. 이제 집값 자체도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향후에 집값은 그렇지만 더 빠질 거야, 더 하락할 거야에 내가 베팅 하실 분들은 전세 계약을 하시던 월세 계약을 하시면서 살면 되고요. 이제는 집값도 바닥이다, 집을 사야 되겠다, 매매하면 되십니다. 다만 고민과 생각, 추가적으로 현장도 가봐야 되고, 그래야지만 내 결정에 나중에 후회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언론이나 유튜브나 전문가 말만 듣지 말고 그 사람들 내 인생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된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1차원적으로 한쪽에 치우쳐져 이런 것보다는 내가 직접 나가서 소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현장도 한번 보고, 이런 집도 요 정도 가격이 지금 요 정도 계약을 하는구나, 이렇게 상황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되어야지만 우리 인생 자체가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 영상을 구독하지 않고 봐주시는 분들의 비율이 무려 70%라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구독자 수가 잘 안 늘어나는데요. 댓글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의견 주시고 그렇게 하면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도움 되셨다면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아주 큰 힘이 되고, 예전에도 더 좋은 영상들 많으니까 구독해 주시고 역주행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다는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스입니다. 화이팅입니다.